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ll-in-One 중앙영어. 자, 오늘은 301강입니다. 자, 대망의 300번째 강의를 돌파했어요. 오늘 월요일이고요. 자, 문법 공부하셔야 되는데 오늘 새로운 아이템입니다. 여러분들과 비교 구문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는데 이것도 1시간에 끝나진 않을 거예요. 자, 그래서 1번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있고요. 자, 그러시면 오늘 이제 어떤 순서로 공부를 한번 해볼까요? 자, 제가 늘 강조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건 개념을 이해하시는 거예요. 비교 구문의 개념이 뭐냐, 안에 모든 포인트가 다 들어있고요. 자,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나머지 2, 3, 4번은 그닥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역시 마무리는 퀴즈로 하도록 할 것이고요. 자, 그러시면 본격적으로 개념부터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문을 공식적으로 이렇게 챕터로 배우는 건 두 번째인 것 같아요. 분사 구문 공부하셨고 오늘 이제 비교 구문을 공부하시는데, 구문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문장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특별한, 비정상적이라고 하면 좀 부정적인 언어니까 특별한 어떤 규칙을 가지고 있는 문장이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특별하지 않은 문장부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문장이 비교 문장이에요? 아니죠. 나 자동차 갖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비교의 문장이에요? 그러면 비교의 문장이 성립되려면 뭐가 추가돼야 되는지 여러분들 한번 좀 보셔요. I have a smaller car than Albert'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자연스럽게 나는 가지고 있어요. 좀 더 작은 자동차를, 누구보다도 알버트스의 자동차보다도 더 작은 자동차를 갖고 있어요. 이런 얘기죠. 그러면 두 번째 문장은 비교의 문장이 맞습니까? 네. 자, 그러면 1번의 문장은 사실 문법적으로 완전 문장이에요. 세 단어지만 주어, 동사, 목적어의 필수 성분이 완전하게 갖추어진 완전 문장입니다. 그런데 이 문장이 비교 구문은 아니고요. 비교 구문이 되려면 오히려 이런 것들이 붙어야 되는데, 자, 보시면 일단 뭐가 있어야 되겠죠? 내가 자동차를 갖고 있는데 누구의 자동차와 비교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는 비교의 대상이라고 불러보겠습니다. 비교의 대상이 알버트의 자동차인 것이에요. 그래서 Albert's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apostrophe s는 누구누구의 것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죠. 네. 자, 두 번째로 얘만 있으면 그럼 비교 구문이 성립되나요? 안 되죠. 그래서 뭐가 와야 돼요? 이런 게 와야 돼요. 자, 요 than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연결어라고 저는 좀 해보고 싶은데요. 자, 연결어가 있어야 돼요. 연결어는 물론 비교의 급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다시, 그러면 이제 새로운 용어가 이제 비교의 급수? 비교의 급수가 뭐야?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실 텐데, 생각해 보세요. A가 B만큼 클 수도 있잖아요. 똑같이. A가 B보다 더 클 수도 있잖아요. A가 걔네들 중에서 제일 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비교라고 하는 건 A와 B가 대등할 수도 있고, A와 B가 우등, 열등할 수도 있고, A가 여러 개 중에서 제일 어떻거나 제일 못날 수도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게 비교의 급수거든요. 대등, 우등, 열등, 최상, 최하, 이런 것들이 비교의 급수예요. 그 비교의 급수에 맞추어서 필요한 연결어가 여기 나오면 됩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자동차를 갖고 있는데 알버트스의 자동차만큼 똑같이 작은 자동차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땐 than을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지금 더 작은 자동차와 매칭이 되는 어떤 연결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문법적으로는 이 than이라고 하는 단어는 지금 어떤 품사로 쓰인 것 같아요? than 뒤에 명사가 와 있죠? 요거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지금 문장의 필수 성분이에요? 이거는 일반 문장에서는 필수 성분이 아니죠. 하지만 비교의 구문에서는 어때요? 이 연결어와 비교 대상이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 이렇게 존재하지 않으면 비교의 문장은 만들어지지 않아요. 이것이 포인트라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세 번째. 자, 여러분들 smaller가 없으면 이 문장이 비교 문장이 되나요? 나는 알버트의 자동차보다도 자동차를 갖고 있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명사끼리 비교할 때는
누구를 써서 비교하는 거예요? 형용사를 써서 비교하는 거예요. 그럼 명사 이외의 품사를 죄송합니다. 명사 이외의 품사를 써서 비교할 때는 이제 명사 이외의 품사를 비교할 때는 누구를 가지고 비교하죠? A도 달리고 B도 달려요. 근데 A가 B보다 더 빨리 달린다고요. 결국은 명사 이외의 다른 품사를 비교하고자 할 때는 결국은 부사를 가지고 우리가 비교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문장에 부사나 형용사는 문장의 필수 성분이 아닐 수 있어요. 자, 형용사는 물론 보호 자리에 쓰이면 필수 성분이지만 이렇게 명사를 수식하는 자리에선 필수 성분이 아니라고요. 자, 그러면 얘네들은 필수 성분이에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아니죠. 즉 다시 말해서 필수 성분이 아닌 전치사 플러스 명사와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나타나야 되는 형용사와 부사가 반드시 껴 있어야 비교의 문장이 생긴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형용사나 부사가 반드시 필요하죠? 그 다음에 연결어가 반드시 필요하죠? 그 다음에 비교 대상 반드시 필요하죠? 이것을 여러분들 지금 1, 2, 3번이라고 제가 표시를 한 거예요. 자, 이런 아이들이 우리가 문법적으로 완전하다라고 하는 어떤 문장에 추가적으로 붙어야 비교의 구문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자, 비교 구문은 이러한 특수성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자, 개념 이해되셨어요? 자, 제가 늘 강조드리지만 이렇게 비교 구문의 포인트는 뭐다? 그냥 평서문의 어순을 쭉 쓰세요. 거기다가 뭐 비교 대상, 연결어,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자, 형용사나 부사가 반드시 추가돼야 되는 요런 특수한 그런 약속을 가지고 있는 문장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시면 요 내용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려면요. 자, 요걸 또 아셔야 돼요. 자, 원급, 비교급, 최상급이라고 하는 것에 의미도 아셔야 되고 형태도 여러분들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원급, 비교급, 최상급은 어떤 품사에만 존재하나요? 자, 이게 첫 번째 가장 중요해요, 사실은. 모든 품사에 원급, 비교급, 최상급이 다 있지는 않거든요. 어떤 품사에만 있어요? 제가 이미 단서를 앞에서 드렸어요. 명사를 비교할 땐 누굴 가지고 비교한다 그랬죠? 수단이 뭐예요? 형용사 가지고 비교하는 거예요. 더 긴 연필, 더 비싼 물건. 알겠죠? 이게 다 명사를 비교할 때는 형용사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양한 급수는 누구만 가지고 있다? 형용사만 가지고 있다. 또 하나, 명사 이외의 다른 품사를 비교할 때는 누굴 가지고 한다 그랬어요? 부사 가지고 하죠. 명사 이외의 다른 품사는 부사가 수식하니까. 자, 그래서 더 빨리 달린다. 이것은 부사에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원급, 비교급, 최상급 하면 맨 먼저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형용사와 부사에만 존재한다. 이것이 먼저 떠올라야 되겠고요. 자, 거기에서 원급이 뭐예요? 원급은 원래 쓰는 급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쓰는 기본 형태를 원급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비교에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등급이 있어요. 그래서 A와 B가 대등할 때는 당연히 뭘 쓰죠? 이걸 쓰겠죠. 그죠? 그런데 A가 B보다 더 나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또 A가 B보다 덜 나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걸 열등 비교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것은 자, 더 우등하다라고 하는 우등 비교급은요. 이 우등자를 빼고 우리가 보통 그냥 일반적으로 비교급이라고 이렇게 씁니다. 더 뭐뭐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냥 앞으로 단순하게 제가 비교급이라고 저도 용어를 쓸 텐데 그때는 우등적 비교급을 말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최상급은 어때요, 여러분들? 제일 어떠한 그런 뜻이에요. 그럼 최상만 있나요? 비교할 때? 최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덜 어떠어떠하게 가장 덜 빠르게 달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결국은 원급, 비교급, 최상급이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가 존재한다? 5가지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원급은 어때요? 기본형이기 때문에 따로 설명할 게 없습니다. 그럼 우등비교급 설명해 볼게요.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들 아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호, 이게 간단치가 않네요. 형태가 무려 3가지입니다. 자, 어떤 경우에는 원급에다가 ER을 붙여서 쓰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ER을 안 붙이고 그냥 원급을 쓰는데 앞에다가 more를 붙이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리고 불규칙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열등비교급은 어때요? simple합니다. 열등비교급은 딱 형태가 하나예요. 어떻게 생겼어요? 이거의 반대죠. more의 반대가 뭐예요? less. 자, 그래서 덜 어떠어떠한 이라고 해서 less 플러스 원급의 한 가지 형태만 가지고 있습니다. 자, 최상급도 3가지의 복잡한 형태죠. 자, EST를 뒤에다가 붙이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앞쪽에다가 most를 붙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불규칙이 있죠. 그런데 최하급은 어때요? 최하급은 또 간단해요. 자, little이라고 하는 단어가 자, 수와 량이 적은 거예요. 그런데 덜 어떠어떠하다라고 하면 less로 바뀌거든요. 이게 불규칙이에요, 사실은. little, less, least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일 조금 어떠어떠한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해되셨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5가지의 형태를 좀 보셨는데 그러면 누구를 정리해야 될까요? 이 녀석하고 이 녀석은 우리가 원칙을 좀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여러분께 좀 살펴드리고자 합니다. 일반적인 단어들은 어떻게 쓰는 게 원칙이에요? ER을 붙이고 EST를 붙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요거는 1, 2음절의 일반적인 단어들이고요. 자, 그런데 형용사나 부사형 어미로 종료되는 단어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여기 보면 quickly가 있잖아요. 요게 ly가 부사형 어미로 종료된 거죠. 자, quickly 라고 하면 2음절이에요. quickly 2음절입니다. 그러면 1, 2음절은 ER이 붙어야 맞는데 어때요? 형용사나 부사형 어미로 종료됐기 때문에 자, 이 단어는 앞쪽에 more를 붙이고 자, 그 다음에 most를 붙여서 씁니다. 이해되셨죠? 자, 혹은 또 한 가지 3음절 이상의 단어가 있어요. 음절이 3가지 이상이 되는 그런 단어가 있는데 요런 단어들은 자, 보세요. difficult 알겠죠? 끝. 자, 그래서 어떻게 써요? 요렇게 쓰고 요렇게 씁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습니까? 불규칙도 있습니다. good이나 well 이라고 하는 형용사 부사는 better, best. bad나 ill 이라고 하는 단어는 worse, worst. man이나 much는 more, most. little은 less, least. 이렇게 불규칙은 암기를 해두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요 형태까지 여러분께 좀 알려드렸고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자, 대등 비교부터 한번 해봅시다. 자, 대등한 것들을 A, B가 대등해요. 그럴 때는 우리가 원급을 써서 비교를 하는 거거든요. 대등함을 표현할 때 씁니다. 자, 일단 1번 뭐가 필요하죠? 비교 대상이 필요합니다. 연결어가 뭐예요? 연결어가 사실은 as입니다. 자, as는 그래서 이 비교 대상만큼 이런 뜻이고요. 사실은 이 앞쪽에 as는 뭐예요? 이 앞쪽에 as는 자, 엄밀하게 따지면 부사예요, 부사. 똑같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교 대상만큼 똑같이 어떠어떠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 영어에서는 자, 요 as와 as를 묶어서 하나의 연결어로 봅니다. 자,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께 앞으로 이 as와 as는 얘는 부사고 얘는 연결어고 이렇게 따로 뜯어서 얘기하지 않고 이 as와 as를 하나의 세트로 하나의 연결어로 그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뒤쪽에 나오는 이 as는 품사가 뭐예요? 전치사와 접속사 둘 다 되기 때문에 뒤쪽에 비교 대상이 명사로 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문장으로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품사 관계도 좀 정확하게 좀 잘 알아두세요. 자, 그러시면 지금부터는 일사천리가 되겠습니다. 첫 문장만 보세요. 저 문장이 비교 문장이에요? 아닙니다. 희수가 키가 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이 문장 안에는 tall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보호 자리에 아예 있으므로 사실은 1, 2, 3번이 추가돼야 되는데 그 형용사나 부사는 추가될 필요는 따로 없습니다. 보호 자리에 원래 있었기 때문에. 자, 그럼 뭐부터 추가해 볼까요? 평서문의 어순이 바뀌는 게 하나도 없어요. His is tall. 똑같습니다. 다만 누가 들어가죠? 비교 대상. 내 동생. 만큼은 어때요? as예요. 그런데 이 as가 똑같이라고 하는 부사와 함께 연결어로 이제 앞으로 우리가 부를 거니까 그건 착오가 없으시기 바라고. 이게 끝이에요, 여러분들. 자, 두 번째 예문입니다. Outlet store. 자, 할인점을 말하죠. 아울렛은 원래 배출구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요. 물건이 이제 안 팔리고 있는 물건들을 싹 배출하는 그런 점포라는 뜻으로 할인 판매점, Outlet store라고 하죠. 커요, 그 스토어가. 그러면 여기에다가 뭘 더해요? 비교 대상, 백화점, department store. 그 다음에 어때요? 연결어 as와 as 붙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울렛 스토어가 백화점만큼 큽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자, 그런데 이 as와 as 사이에는 문장 구조에 따라서 한 단어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뭉치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네, 참고하시면 됩니다. 첫 문장 보세요. 우리가 많은 불평사항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비교 대상은요, 지난달이에요. 연결어는요, as와 as입니다. as many as 이렇게 꼭 한 단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원래 many complaints는 하나의 목적어였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두 단어 이상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놀라지 마시라 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달만큼 많은 불평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비교급 정리로 가죠. 똑같습니다. 우등하거나 열등할 때 표현을 하는데요. 자, 우등은 비교급을 쓰고, 열등은 less 플러스 1급으로 열등 비교급을 쓴다. 연결어는 than이다. 비교 대상은 똑같이 온다. 마찬가지로 품사는 전치사, 접속사, 통일형이다가 되겠습니다. 똑같은 문장이에요. 이번에는 연결어가 뭘로 바뀌었어요? as가 than으로 바뀌었고. 대신에 어때요? 원급 쓰면 안 되죠. 누구보다도 더 큰데 비교급 쓰는 게 맞죠. 두 번째입니다. 덜 커요. 어떻게 할 거예요? less tall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어때요? 크죠? 더 큽니다. bigger. 연결어, 비교 대상. 이렇게 되는 거죠. 백화점보다도 더 큽니다. 자, 다음 문장입니다. 자, 우리가 더 많은 불평을 받았어요. 자, 비교 대상, 연결어, many의 비교급은 more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되셨죠? 자, 그러시면 마무리가 다 됐고요. 자, 그러시면 퀴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급의 연결어로 적절한 거 뭐죠? 자, than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3음절 이상의 우등 비교급 뭐예요? more 플러스 1급이죠. 세 번째입니다. 원급의 연결어로 적절한 것은 as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마무리를 지어보시면 되겠어요.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저희 이제 끝내보는데요. 자, 원급과 비교급, 비교구문의 기본 개념, 이런 것들에 대한 정리, 여러분들이 깔끔하게 잘 일어나고 있기를 바라고요. 내일하고 모레 이 내용 가지고 반복 학습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여러분들 내일 만나요. 안녕!